아침에 일어난 후 처음 10분 동안 당신의 하루, 아니 당신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나폴롱 힐이 발견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복되는 하루의 루틴에 빠져듭니다. 알람이 울리고 몸은 무겁게 일어나고 숨 한 번 제대로 쉬기도 전에 걱정, 휴대전화, 끊임없이 들어오는 메시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업무의 압박감에 휩싸입니다. 마치 하루가 당신을 이기고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하루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몇 번이나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눈을 뜬 지 몇 분 만에 이미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치 처음부터 시간에 쫓기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동 조종의 위험입니다. 세상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지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힘을 빼앗기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이러한 위험을 확인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의 기분과 정신적 명료함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자신과 단절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면 하루 종일 집중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의 첫 몇 분은 마치 렌즈와 같습니다. 이 렌즈는 당신의 장점을 확대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시야를 왜곡하여 하루 전체를 패배한 전투로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떤 렌즈를 선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폴롱 힐은 젊은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큰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버지니아의 석탄 광산에서 고되고 더럽고 지칠 줄 모르는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 불공정함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다른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힐은 하루의 첫 시간을 작은 목표를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마치거나 몇 문단을 쓰거나 단순히 광산 밖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고통은 줄어들고 희망은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아침에 시간이 없어, 내게는 안 맞아,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말을 되뇌십니까? 이러한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더라도 당신의 뇌가 패배를 믿도록 이미 프로그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 특히 아침에 일어난 후 처음 몇 분 동안은 알파파라고 알려진 높은 수용성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옥한 토양이 씨앗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두려움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용기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입니다.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일어나서 깊이 숨을 쉬고 종이에 오늘의 작은 목표를 적고 감사한 일을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전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하루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대본대로 살고 있습니까? 메시지, 청구서, 문제, 긴급한 일들에 반응하며 아침을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열쇠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 조종의 위험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같은 일상에 갇혀 같은 것들을 불평하며 살아가고 모든 것이 하루의 첫 번째 결정, 즉
스스로의 주인으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압박감의 죄수로 살 것인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폴롱 힐은 매일 아침은 당신의 자제심과 두려움 사이의 침묵의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양보하기로 선택하면 몇 분의 수면 시간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에 나는 통제력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고 깊이 숨을 쉬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어떨까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초기 변화는 당신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과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뛰어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때 산을 오르거나 마라톤을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자제심, 용기를 필요로 하는 작은 선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불편한 일에 직면하는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압박에서 도망치지 않고 압박 속에서 성장한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루하거나 불편하다고 미루셨습니까? 해야 할 전화, 시작하기로 약속한 운동, 항상 내일로 미루는 재정 정리 등. 문제는 당신이 미룰수록 이러한 작은 일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괴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에서 도망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뇌가 도망치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도록 프로그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일찍 두려움의 열쇠를 용기의 열쇠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나폴롱 힐은 마음은 마치 근육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훈련시키면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에 직면하도록 훈련시키면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미룰 이유를 찾는 대신 노력을 요구하는 일에 먼저 뛰어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은 저항하고 몸은 거부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면 이미 적을 물리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는 증폭되어 하루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매일 당신의 첫 번째 결정이 승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강화하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저항을 이길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는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당신의 프로젝트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미루어왔던 집안의 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지만 산책을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함으로써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지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느라 결코 시작하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진실은 완벽한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동기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을 통해 동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아침에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도전적인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만약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은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무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편안하지 않고 쉽지 않지만 바로 이러한 매일의 대결이 그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고 항상 피해왔던 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루 시작과 동시에 그것을 행할 때 연쇄 효과를 창출합니다. 마치 다음 결정들이 이 첫 번째 승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려운 긍정적인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후 몇 시간 동안 자제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 달리기, 페이지를 쓰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압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압박 속에서 강해지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반응하며 사는 사람과 자신의 삶을 이끌기로 결정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처음으로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의 토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씨앗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해, 오늘은 힘들 거야, 또 하루 싸움이 시작됐어 와 같은 말을 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루 종일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자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몸은 복종하고 에너지는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저주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오늘 나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나는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은 말을 강력하게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하고 반복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반복하는 사람은 거의 항상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정신 프로그래밍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공황 시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시기에 그는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는 메시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그는 용기의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온 국민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패배가 아닌 승리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선택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피곤하거나 문제가 있는데 잘 지낸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묘사하는 방식이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는 방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를 증명합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확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낮고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도파민 수치는 높습니다.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더 이상 못하겠어, 오늘은 힘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더라도 거울을 보고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이전에도 이겨냈고 다시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람이 더 명확하고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가지고 다가올 일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은 항상 확언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하마드 알리는 끊임없이 나는 최고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몸이 증명하기 전에 마음이 믿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의 자신감은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아이콘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며 당신의 말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와 계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고 오늘은 이에 따라 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연습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말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이끌고 당신의 태도를 형성하며 당신의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해보세요. 내일 아침 무엇보다 먼저 거울을 보고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열정으로 가득 차서 크고 단호하게 당신의 영혼 스스로가 납득할 만큼 또렷하게 말하세요. 세상은 이미 당신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규정하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듣는 첫 번째 목소리가 목적과 명확성 그리고 용기를 재확인하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라면 어떤 외부의 소음도 당신의 하루를 흔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어떤 씨앗을 심을 건가요? 왜냐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트이울 것이고 그 열매는 좋든 나쁘든 당신이 선택해 입 밖으로 낸 말 그대로의 결과를 보여줄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몸으로 하는 행동이 그날 당신의 생각의 질을 결정합니다. 구부정한 자세, 처진 어깨, 짧은 호흡이 당신을 약하고 불안하며 심지어는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서서 심호흡을 하고 몸을 쭉 펴거나 단호하게 몇 걸음 걸으면 마음가짐이 바로 달라집니다. 마치 마법 같죠. 하지만 마법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간단한 움직임이 엔돌핀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동기부여, 에너지, 그리고 행복과 직결되는 물질들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세를 바꾸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나서 계속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며 뉴스를 스크롤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걱정에 잠깁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앉아서 몸을 질질 끌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뇌는 힘도 의욕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감정을 그날 내내 강화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마치 자신에게 오늘은 힘들 거야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대신 즉시 일어나 가슴을 활짝 펴고 폐에 가득 숨을 들이쉬고 에너지 넘치게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아침 운동은 완벽한 몸매를 갖거나 헬스장 루틴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하루를 보낼 것이라는 신호를 뇌에 주는 것입니다. 10분간의 빠른 산책, 스트레칭, 줄넘기, 푸시업 또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의 종류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전사를 깨우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피곤함을 호소하며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제는 의욕이 없더라도 운동을 하든 산책을 하든 아니면 집을 청소하든 움직이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마음의 반가쇠입니다. 예를 들어 윈스턴 처칠은 이것의 반대쪽 극단적인 예입니다.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바로 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과 건강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날카로운 지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체적 활동 부족은 실질적인 부담이 되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조차도 마음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몸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몰락할 수 있습니다. 몸이 마음을 씁니다. 에너지 없이는 명확성이 없고 활력 없이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은 당신의 뇌에게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줄 기회입니다. 움직일 때 당신은 단순히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준비됐다. 그리고 이 신호로부터 더 나은 결정이 내려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심지어 가장 무거운 감정도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피로와 무기력에 당신의 아침을 계속 맡길 건가요? 아니면 움직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건가요? 기억하세요. 미학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걷는 발걸음 하나, 심호흡 한 번, 땀 한 방울은 당신이 하루를 작게 시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침묵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게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조용한 힘이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감사, 예의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뻔한 문구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매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특히 아침 첫 몇 분 동안 행하는 실천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순간에 감사는 당신의 인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내면으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불충분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며 결국 끝없는 공허함을 채우려는 절망적인 경주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깨어나서 의식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이룬 승리들,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기로 선택한다면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싼 철학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연구자들은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훨씬 낮고 행복과 안녕과 직결되는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감사한 세 가지를 나열하는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며 일에 대한 의욕까지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의무에 대해 걱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감사한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실 커피와 같이 사소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느끼면서 의식적으로 하세요. 원한다면 수첩에 적어도 좋고 큰 소리로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일 하는 의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만과 비교의 악순환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야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이미 가치가 있고 이미 완전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때 성공에 대한 당신의 추구는 절망에서 벗어나 표현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며 매일을 시작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을 축하하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당신이 기다리는 변화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아침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합니다. 당신이 깨어난 후
처음 몇 분 동안 하는 일은 당신의 하루, 당신의 한 주, 그리고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의 결실을 결정할 씨앗입니다. 이것이 나폴롱 힐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진정한 열쇠입니다. 당신은 삶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게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함께 한 단계 더 올라가 당신이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